네, 오늘은요, 기술적 분석에 좀 다룰까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다루기 앞서 이것들을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세력주와 수급주의 차이. 어설프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이해해야지, 앞으로 다룰 기술적 분석을 잘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둘을요,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는 데 초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뭐 1000개 넘게 적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최신 사례에 맞게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거려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 앞에 있는 이 글들을 조금 정리된 글들을 좀 읽어가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영상을 제가 찍기도 편할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왜 세력주와 수급주를 따로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매매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3개로 나눠서 찍어볼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루즈하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는 세력주예요. 세력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요, 초보자가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력주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거고 수급주라고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매매 방식은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은데 그냥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력주라면은 그냥 급등주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수급주라고 하면요, 보통 우량주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인 그런 특징들을 좀 알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 두 개를 다루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수급주와 세력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고 왜 이거가 차이점이 어떤 거가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기술적 지표에서 봐야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력주와 수급주의 개념을 보도록 할 텐데, 세력주의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력주란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 강력한 재료로 인해 보이지 않는 자본이나 특정 세력 등의 강한 상승세를 일으키는 종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 예를 들면요,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죠, 그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특정 자본이나 세력,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보이는 약간 세력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매매 동향 보면요, 기관이 얼마 샀다, 그쵸? 외국인이 얼마 샀다, 이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를요, 양지 세력들이라고 해요. 기관과 외국인이 뭐라고 해야죠? 주포 세력인 그런 종목들은요, 저는 양지 세력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것들은 뻔히 매매 동향을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는 수급주라고 뒤에서 다룰 건데, 2차전지 테마가 그런 테마였어요. 2차전지 그런 관련주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 세력인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지 세력들이 붙어갖고 끌어올린 그런 수급주였고, 그렇지 반면에 지금 설명한 초전도체 테마 있잖아요. 초전도체 테마, 이거는요, 미래의 불확실성한 호재예요. 지금 당장 뭐 영업이익, 뭐 매출액 그런 거 성장할 거라는 거 몰라요. 그냥 단순히 초전도체 관련 그런 재료로 인해서 세력주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음지 세력들, 보이지 않아요. 매매 동향에서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특정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들을 제가 세력주라고 합니다. 최근으로 따지면 초전도체 테마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세력주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테마주, 작전주, 매집주, 개별주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같진 않아요. 왜냐면 방금처럼 제가 초전도체 테마라고 했죠? 근데 세력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2차전지 테마라고 했죠? 그치만 이거는 세력주가 아니잖아요. 수급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주라는 의미는 테마주에 포함되지만 같진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작전주 있고 매집주 있고 개별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세력주와 수급주만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력주는요, 특정 세력에 의해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는 듯 정상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봤잖아요, 제가 신성 데타테크,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주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 보통요 30% 상한가를 쳤다는 의미는요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도 30%가 올랐다는 뜻이 돼요. 그쵸? 기업 가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30%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성장하진 않았잖아요. 신성 데이터테크가 매출액이 30% 올라가지고 주가가 30%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 실제로 증가해서 성장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가가 오른다고 이게 성장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해당 기업의 시장에서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30%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런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주가가 왜 올랐냐면요, 시장에서 지금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특정 세력들이 빨리 끌어올린 건데, 이런 끌어올린 세력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리는 이유는요, 보시면 수많은 관련 이슈, 초전도체 관련 이 수혜주로서 각종 호재, 이 종목에 신성 데이터테크라고 하면 어떤 초전도체 실질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재들이 이렇게 붙으면서요, 장중 특징주 같은 것들 붙으면서 주가를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력주가요, 바로 대선주예요. 바로 대선주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실 기업의 성장성은 대선 주주들과 큰 연관성도 없고,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주가가 폭발하면서 최소 몇 배에서 크게 몇십 배까지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급등한 주식이 나중에 대선 테마가 끝나면, 대선 인맥주 사례로 들으면 대선 테마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출발했던 그 주가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덕성.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게 초전도체 테마로 엄청 급등을 하게 되죠. 세력주입니다, 이것도. 근데 과거에는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이게 수급 테마주, 대선주였어요. 윤석열 관련 대선주를 1,500원에서 32,000원까지 거의 약 20배 정도를 이렇게 뛰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가 대선 마지막 인맥 테마의 마지막이었어요. 인맥 테마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쭈르르르르 거의 원상복귀로 가다가 다시 최근에는요, 수급주가 아니라 세력주, 초전도체 테마로 미래의 불확실성 호재를 띠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세력주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쵸? 주가가 보세요. 최소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급등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세력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비교를 해줄게요. 최근에 보시면 서현이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덕성을 보시면 이 재무추이를 한번 볼게요. 재무추이를 보면요, 보통은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관 외국인들은요 꾸준히 성장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 성장한 주식들을 매집해갖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잖아요. 근데 덕성처럼요, 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EPS라든지 영업이익률 그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아요.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거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로 뭐라고 해야 되죠? 테마주를 형성해갖고 이렇게 세력주 흐름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대선주였을 때도 보시면 여기가 2021년이잖아요. 21년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쵸? 여기 21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20배나 뛰어오른 건요, 단순하게 대선 테마로 엮여갖고 엄청난 시세를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력주, 그리고 주가가 제자리로 가죠. 테마가 끝나고 소멸되고 대선 테마가. 그리고 나중에 초전도체로 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3배 정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2배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세력주의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도 세력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현이와를 볼게요. 같은 대선 테마였던 서현이와,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때 대선 테마로서 역시나 바닥권 대비 3, 4배 정도 올랐었죠. 5배까지 올랐나? 하여튼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몇 배까지 가고 있어요.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가고 있잖아요. 이 서현이화는요, 여기서는 세력주의 그런 특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률 없이 보세요. 여기 20년. 여기죠? 20년. 보시면 크게 급잖아요. 약간의 성장이 있긴 했지만 큰 그렇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영업이익이 오르고 당기순이익이 오르고 그러면서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을 주포 세력이 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세력주의 그런 모습을 띄었다가 여기서는 수급주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세력 수급주라고 하거든요. 네, 뒤에서 수급주 같이 다루고 마지막에 비교하면서 설명할 텐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서현이화처럼 최근에는 여기처럼 보시면요, 투신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막 빽빽하죠. 예, 매매 동향이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과거에 21년도만 하더라도 보세요. 없었어요. 여기가 빽빽하지 않죠.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는 개인들, 수많은 그런 특정 세력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 매매 동향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는 세력주의 의미를 띄었고 여기는 수급주의 의미를 띄었다는 것을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그 주가가 폭발하면서 최소 몇 배에서 몇십 배 뜨는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세력주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대선 테마인데, 이런 세력주의 특징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림으로. 보통은요, 객관적인 적정 가치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 신성 데타테크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볼게요. 적정 가치. 그러니까 객관적인 적정 가치는요, 수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은 뭐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러면서 객관적인 적정 가치를 산출시키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 가격을 여기라고 볼게요. 1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1만원. 그래서 보통요, 시장 하락장애 이런 시장 악재로 인해서 그 주가가요, 그 적정 가치보다 떨어질 때가 있고,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으면서 좀 더 이렇게 그 종목의 호의적인 그런 호재들이 붙으면요, 이 시장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정 가치에 비해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고평가 상태라고 하고 이걸 저평가 상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객관적인 적정 가치는 여기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 세력주들은요, 이 실제의 적정 가치보다도 훨씬 더 고평가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각종 호재 뉴스로 인해 기업 가치가 엄청 늘어나는 그런 종목에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 있잖아요. 고평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방금 말한 세력주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주는요, 나왔죠? 호재와 악재의 변동성이 극대화된 주식이에요. 그것을 세력주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호재가 나올 때 엄청나게 이렇게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보통요, 보시면은 기업의 가치가 이렇다면요,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에코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잖아요. 꾸준하게 엄청 폭발했잖아요, 최근에는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이렇게 막 상승시키다가요,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해요. 이게 기업의 적정 가치에 비해서 또 상승해요. 그러다가 다시 회귀하고. 그렇지만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기업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락했다 하더라도 기업 가치와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이제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가는요, 그 초전도체 테마라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호재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적정 가치에 비해 훨씬 더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 세력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세력주는요. 제가 방금 봤듯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세력주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위 대표적인 국민주가 삼성전자잖아요. 이런 것들로 3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 걸릴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이 삼성전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수급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샀든지 간에요. 여기서 샀든지 간에 아니 여기서 샀든지 간에 30%의 수익률을 내면요. 여기서 샀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여기서 샀으면은 거의 뭐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샀으면은 30% 수익이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쵸? 여기서 샀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데서 샀으면요. 뭐 몇 개월이 또 걸렸을 수도 있고 30% 수익이라면 65,000원이니까 한 요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다시 여기서 샀으면 또 떨어졌다가 가든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지 간에 뭐 좀 걸릴 수 있겠죠. 여기서 고점에서 샀다면요. 지금 뭐 2년이 걸려도 수익을 못 낼 수도 있겠죠. 뭐 4,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쵸?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력주는 하루에도 상한가 먹으면 30%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방금 신성 대타테크처럼요. 하지만 세력주가 매우 달콤한 수익인 것도 사실이지만 위험한 매매이기도 해요. 왜냐면 신성 데타테크를 볼게요. 내가 만약 여기서 매수했어요. 상따를 했어요. 그럼 다음날 하루 만에 30%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어요. 이틀 만에 50%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매수해서 여기 고점에서 매수했다면요. 하루 만에도 10% 그리고 이틀 만에도 이게 하한가까지 갔었거든요. 이틀 만에도 거의 30%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날 30% 수익 50% 여기서 잘못 사면 또 여기서 마이너스 50%까지 깔아버립니다. 29에서 마이너스 21% 갔으니까 50% 하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도.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에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히.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탈출해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주 매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세력주 매매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단순히 수익만 보고 달려가다가 큰 리스크를 회피하지 못해서 큰 손실을 겪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방금 시간에는요 이 세력주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 신성 데타테크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세력주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수급주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 성장하는 그렇지만 기업 가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기업 가치보다 우상향할 수 있으면 다시 회귀하고 다시 상승하고 회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지금은요 제가 세력주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해 조금 잘 되시나요? 네, 수급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급주를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세력주와 수급주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편 세력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